평소에는 낚시 가는 걸 썩 달가워하지 않는 아내가 장마철만 되면 제 등을 뜸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바로 요 녀석을 잡아오라는 거죠. 여대할 때 처음으로 회를 떠준 고기가 긴꼬리 뱅에돔이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처음에는 뭐 초급이나 중급 그 생선부터 맛을 보여주고 차츰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최고의 회맛을 경험하게 해줬으니 그 뒤에 잡아오는 고기들은 전부 잡아 취급당한 거죠. 감생이도 맛없다, 돌돔도 맛없다, 오로지 긴꼬리 아니면 감흥을 느낄 수 없다는 아내를 위해서 저는 여름에 돌돔 낚시를 하면서도 한두 번은 꼭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갑니다. 이제 1년 만에 또 미션을 수행해야 할 계절이 돌아왔네요. 긴꼬리 뱅에돔, 갯바위꾼이면 누구나 선망하는 꿈의 대상어죠. 손맛, 입맛, 그리고 찌맛에서 모두 으뜸인 이 고기는 도시우부 진행자들이 하도 긴꼬리 하고 외치대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도 좀 알게 됐지만 아직도 대다수는 그 이름조차 생소한 오직 낚시인들만 아는 최고의 미입니다. 농어목 황줄 깜찍이과의 물고기로 뱅에돔과 닮았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종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뱅에돔은 한 지역에 터잡고 사는 특고기지만 이 긴꼬리 뱅에돔은 철 따라서 회유하는 철고기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바로는 긴꼬리 뱅에돔은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글이죠. 만 킬로만 해도 한국과 일본을 2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주도에서 일본까지가 365km, 부산서 대마도까지는 50k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온의 상승으로 쿠로시오가 확장되고 그 주류인 대만 한류가 한반도 깊숙이 올라오면서 이 일본 큐슈 지역과 대마도에 살던 긴꼬리 뱅에돔들이 대거 남해안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금 통영 외해에서 낚이는 사자 긴꼬리 뱅에돔들은 15년 전만 해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 남녀군도의 그 5자, 6자 긴꼬리들이 난류를 타고 국도나 갈도, 자사류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품어봅니다. 초여름 바다수온이 16도를 넘어서면 긴꼬리 뱅에돔의 입질이 시작됩니다. 그 시기가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중순쯤 되죠. 그리고 수온이 18도에서 20도를 왔다 갔다 할 때 최고의 조항을 보여주고 수온이 23도를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긴꼬리 뱅에돔 시즌은 동해와 남해 그리고 제주도가 조금씩 다른데 하반기의 피크 시즌은 동해와 남해는 9월에서 10월, 또 제주도는 11월에서 1월로 다르지만 전반기의 피크 시즌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이 전국적인 긴꼬리 뱅에돔 찬스인 거죠. 긴꼬리 뱅에돔은 뱅에돔과 흡사하고 낚시 패턴도 비슷해서 이 초보자분들은 두 어종을 상당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긴꼬리 뱅에돔과 뱅에돔의 유사점과 차이점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유사점, 첫째, 띄울 낚시로 잡는다. 둘째, 제로찌 낚시를 기본으로 전유돔과 잠길 낚시를 병행한다. 즉 낚시의 큰 틀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첫째, 뱅에돔은 굴 속에 살고 긴꼬리는 조류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는 포인트가 중요하고 긴꼬리 뱅에돔 낚시는 조류가 중요합니다. 이 뱅에돔은 은신처가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밑밥을 뿌려도 안 뜨고, 또 긴꼬리 뱅에돔은 조류가 흐르지 않으면 코앞에 있어도 안 낚입니다. 두 어종의 비늘을 보면 각자 그 서식하는 환경에 맞게 비늘이 진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뱅에돔은 돌틈에 살기 때문에 비늘이 거칠고, 긴꼬리 뱅에돔은 그 헤엄칠 때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비늘이 작고 매끈합니다. 긴꼬리 뱅에돔은 본류나 그 언저리 조경에서 낚이고, 뱅에돔은 본류를 가기 전에 지류에서 낚이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둘째, 뱅에돔은 낮에 주로 낚이고 긴꼬리 뱅에돔은 밤에도 낚인다. 뱅에돔은 1, 2월의 산란기 때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낮에 낚이고 밤에는 잘 안 낚입니다. 반면에 긴꼬리 뱅에돔은 낮보다 새벽이나 해거름에 집중적으로 낚이고
밤에도 포인트만 잘 찾으면 꾸준하게 낚입니다. 셋째, 뱅에돔은 잡식성이고 긴꼬리 뱅에돔은 육식성이다. 그래서 이 뱅에돔은 그 식물성의 빵가루 미끼에도 잘 낚이지만 긴꼬리 뱅에돔은 동물성 크릴에 주로 낚입니다. 먹는 게 다르다 보니 이빨의 구조도 다른데 이 뱅에돔은 해초를 뜯어먹기 좋은 칫솔 모양의 육모가 있고 긴꼬리 뱅에돔은 톱니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이 이빨에 목줄이 잘 끊어져서 낚시인들이 애를 먹죠. 긴꼬리 이빨에서 가는 목줄을 보호하려면 한 단계 좀 빠른 챔질로 바늘을 삼키는 것을 방지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부러진 바늘을 써서 주둥이 끝에 걸리게 합니다. 다이와 필드 테스터 니와 타다시 씨가 고안한 이 바늘은 뱅에돔 입 안에서 미끄러져 나오다가 그 끝에 박혀서 목줄이 이빨에 씹히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넷째, 뱅에돔은 얕은 여밭, 긴꼬리는 깊은 물골에서 잘 낚인다. 가령 한 섬의 수심이 왼쪽 해안이 얕고 오른쪽 해안이 깊다면 뱅에돔은 왼쪽 해안, 그리고 긴꼬리 뱅에돔은 오른쪽 해안에서 잘 낚입니다. 특히 60cm가 넘는 초대형 긴꼬리 뱅에돔은 100m가 넘는 그 심해의 그 해구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포인트 주변에 100에서 150m 사이에 깊은 물골이 있어야 낚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에 10km 해협이 연근해에서는 가장 깊은 141m 수심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해역에서만 육자 긴꼬리 두세 마리가 선상찌 낚시에서 낚인 바 있습니다. 깊고 조류가 빠른 긴꼬리 뱅에돔 포인트는 뱅에돔 포인트보다 참돔 포인트와 많이 겹치고 또 낚시 패턴도 참돔 낚시의 뱅에돔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해그름을 제외하면 표층까지 뜨는 일이 적기 때문에 목줄찌나 발포찌는 잘 안 씁니다. 주로 3 내지 5m, 깊게는 7 내지 10m 수심에서 입질하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나 투제로, 쓰리제로, 잠길 낚시가 잘 먹히죠. 긴꼬리 뱅에돔의 활발한 회유성과 다양한 유형층은 낚시인이 예측 불가능한 여러 변수를 낳습니다. 이런 긴꼬리 뱅에돔 낚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변화무쌍입니다. 더구나 긴꼬리 포인트는 본류 주변에 형성되다 보니 초물, 중물, 끝물의 그 조류가 바뀜에 따라서 히트 지점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긴꼬리 뱅에돔 낚시에서는 그런 상황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이 뛰어난 채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채비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이 고리찌입니다. 고리찌는 모양은 구멍찌인데 이렇게 이제 하부에 이런 고리가 달려 있고 이렇게 이제 고리찌 홀더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찌 홀더의 선행만 열면은 이렇게 이제 찌를 빼서 다른 찌와 이제 적석에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원줄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찌를 수시로 바꿀 수 있죠. 이 가변성이야말로 제가 뱅에돔 낚시에서 이 고리찌를 즐겨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성돔 낚시나 일반 뱅에돔 낚시에서는 찌를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만 뱅에돔 낚시의 경우에 아침에 세팅한 발포찌 채비 하나로 하루 종일 낚시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긴꼬리 뱅에돔 낚시는 찌를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낮에는 장타를 치다가 또 해그름에는 가까이 노려야 되고, 장길 낚시를 할 때도 이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입질 거리와 수심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투제로 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제로 C나 제로 알파, 3제로 찌를 계속 교체를 해줘야 더 완벽한 밑밥 동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긴꼬리 뱅에돔의 피크 타임인 해그름에는 이 물속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또 깊게, 얕게, 다시 깊게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입질의 거리와 수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해창 1시간 동안에만 3번 이상의 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찌를 바꿔주는 사람은 없죠. 왜? 찌를 바꾸려면 원줄을 잘라야 되는데 이 1시가 급한 피딩 타임에 줄 자르고 찌 바꾸고 다시 묶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고리찌는 자르고 묶고 할 것 없이 이렇게 홀더 선행만 열어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아니라 10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잦은 입질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긴 꼬리 뱅에돔 낚시의 비결을 물어오면 고리찌를 써보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고리찌를 잘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캐스팅할 때 엉킴이 잦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고리찌는 던질 때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엉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찌 홀더가 이렇게 찌와 목줄을 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던져보면 거의 엉키지 않습니다. 둘째,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낚시몰에 들어가서 구멍찌를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모델이 뜨지만은 이 고리찌로 검색하면은 20가지도 안 됩니다. 그나마 부력도 뭐 제로 B, 2B밖에 없고 제로 C, 제로 알파는 아예 없고 투제로도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리찌를 직접 만들어서 씁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구멍찌 하단에 도래를 받거나 굵은 낚싯줄을 끼워서 고리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순간 접착제 한 방울이면 마무리되는 작업이죠. 저는 도래보다 낚싯줄 고리를 선호하는데, 낚싯줄은 무게가 없어서 찌에 부력 변화가 없어서 좋고, 또 도래는 갯바위에 부딪히면 찌그러지지만은 낚싯줄은 갯바위에 부딪혀도 휘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오히려 도래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럼 낚시를 할 때 고리찌가 왜 편리한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긴 꼬리 낚시를 할 때 하루에 사용하는 찌는 대략 8가지입니다. 먼저 낮에 장타 낚시를 할 때 전유동 원투용 BG L 사이즈와 잠길 낚시 원투용 투제로 G L 사이즈, 지류를 노릴 때 띄울 낚시 범용 제로 G M 사이즈와 잠길 낚시 범용 투제로 G M 사이즈, 본류를 직접 노릴 때 전유동 본류용 BG-M 사이즈, 그리고 잠길 낚시 본류용 30G M 사이즈, 해그름에 가까이 노릴 때 착수음을 줄여주는 제로-G S 사이즈, 어두워진 후에 쓰는 제로 막대찌. 구멍찌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려면 채비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죠. 하지만 고리찌를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문득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찌가 더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멍찌 사용자들은 뭐 그냥 사용하지 이렇게 체념하지만, 고리찌 사용자들은 바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프로들 중에서도 고리찌 애용자가 많습니다. 피싱TV 기리의 배성우 프로는 사시사철 고리찌만 사용하고 있고, 또 감성돔 고수로 유명한 기술자 김종호 프로도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고리찌를 즐겨 사용합니다. 가변성 외에도 고리찌의 장점은 많습니다. 원줄이 이 찌를 통과할 때 구멍찌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고리찌의 홀드를 통과할 때 더 줄 빠짐이 좋고, 또 원줄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바람을 덜 탑니다. 줄 빠짐이 좋은 순서를 보면은 구멍찌보다 기울찌가 좋고, 기울찌보다 고리찌가 더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용할 때 고리찌 홀더의 비중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리찌 홀더는 G5에서 G3 정도의 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찌를 가지고 고리찌를 만들면 현장에서는 제로 알파 정도의 부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몰 전후 1시간의 해그름, 일명 해창은 뱅에돔 낚시에서 약속의 시간이라 불리죠. 하루 중 이 시간대에 가장 큰 씨알이 가장 많이 낚이기 때문입니다. 해창은 원래 그 해그름을 뜻하는 제주 방언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지금은 해그름 뱅에돔 낚시를 뜻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창의 짧은 피딩 타임의 명중률을 높이려면 잡어의 그 활동 영역에 따른 투척 거리 조절이 중요하고, 또 시간대별로 긴 꼬리들의 유형층에 맞는 찌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리찌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제주도 해창 낚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일단 멀리 노립니다. 본류가 흐르면은 그 본류의 조경을 따라서 이제 멀리 흘리고, 만약에 본류가 없으면은 장타를 때려서 입질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일몰 1시간 전부터 찌 사이즈를 줄이고 해창 낚시를 시작합니다. 본류에서 찌를 끌고 와서 지류대로 노리고, 일몰 후에는 지류마저 벗어나서 바로 발 앞을 노립니다. 이때 찌의 투척 거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잡어의 활동 영역입니다. 핵심 테크닉은 잡어에게 미끼를 따먹히지 않는 한 최대한 잡어 가까이에 찌를 붙이는 겁니다.
찌를 멀리 던져서 잡어에게서 떨어뜨리면은 미끼를 도둑 맞을 위험은 줄지만 뱅에돔 히트 확률도 줍니다. 그 이유는 뱅에돔 역시 이 잡어 유인용 그 밑밥에 잘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붙이면은 또 잡어한테 미끼를 따먹히게 되니까 그 아슬아슬한 그 거리 조절에 따라서 낚고 못 낚는 승패가 좌우됩니다. 어쨌든 어두워질수록 잡어들은 점점 가까이 붙고 또 긴꼬리 뱅에돔도 점점 이 가까이 접근하는데, 이때 입질 그 수심의 이 변화 양상을 보면 얕은 섬과 깊은 섬이 다릅니다. 수심이 얕은 마라도, 가파도 형제섬은 낮에는 다소 깊게, 해그름에는 얕게 바뀝니다. 그래서 해창이 오기 전에는 30m 원거리에서 긴꼬리들이 한 3 내지 5m 수심층을 이렇게 이제 오가면서 입질을 하고, 그에 맞춰서 찌는 제로부터 제로 알파, 제로 C, 투제로까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이었고 해창이 되면은 15m, 10m, 5m를 당겨오면서 목줄 수심 2 내지 3m만 주고 팽팽한 견제 상태로 입질을 기다립니다. 이때는 잠길지보다 불익이 좀 충분한 제로나 B찌가 좋습니다. 한편 수심이 깊은 범섬, 습섬, 우도에서는 낮에는 다소 얕게, 해그름에는 깊게 바뀝니다. 즉 해창 전에 원거리를 노릴 때는 2제로나 제로-C 또 3제로를 사용해서 4 내지 5m 수심부터 10m 수심까지 다양하게 노려줍니다. 이었고 해창이 되면은 역시 15m, 10m, 5m로 당겨오되 수심을 점점 깊이 주면서 이 어둠 직전에는 7, 8m 수심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이때 찌는 3제로찌를 많이 사용하고 또 3제로찌 위에 극소형 기울질을 단 2단찌 채비도 많이 사용합니다. 즉 흔히 아는 띄워서 낚는 해창 패턴과 정반대인 것이죠. 오히려 낮에는 띄워서 낚고 해그름에는 깔아앉히는 게 서귀포권 뱅에돔 낚시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해창의 공략 수심이 섬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낮에 떠다니던 긴꼬리 뱅에돔들이 어두워지면은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깔아앉아서 그 갯바위의 벽이나 수중여 그리고 바닥을 더듬어서 먹이를 찾기 때문입니다. 얕은 섬에서는 바닥 수심이 얕으니까 해창의 입질 수심이 얕지만, 깊은 섬에서는 바닥 수심이 깊으니까 해창의 입질 수심도 깊은 것이죠. 저는 그런 패턴을 남녀군도에서도 체험했는데, 한 포인트에서 2박 3일간 야행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니까 아침에는 3, 4m, 그리고 한낮에는 1, 2m, 그리고 해그름에는 5, 6m 수심에서 그 입질하는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도나 갈도, 자사리도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깊기 때문에 마라도보다 범섬이나 남녀군도 스타일이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즉 낮에는 띄워서 낚고 해그름에는 깊이 깔아앉혀 보세요. 아마 지금까지는 해그름에 띄우는 낚시를 했을 텐데 오히려 엉뚱한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발포찌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뱅에돔 낚시를 탈피해서 긴꼬리 뱅에돔의 그 다양한 패턴 낚시를 즐겨보고 싶은 분이라면 가변성 갑의 뱅에돔 킬러 꼬리찌 채비를 적극 추천합니다.